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3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가 입동이었죠. 입동 절입 시간 08시 14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저께 08시 14분이 지나면서 경자년 병술월에서 이제 경자년 정해월이 이렇게 넘어왔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정해월이 한 30일 정도 되고, 어제 오늘까지 오늘 지난 걸로 보면 앞으로 한 28일 정도, 오늘까지 한 29일 정도 정해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주를 볼 때 선생님 뭐 월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왕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볼 때 조후의 개념인데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갖다가 사주의 핵심은 중화에 있다 그래요.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중화된 상태라고 하죠. 우리 뭐 책 중에서도 중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중용 뭐 그런 개념이고, 석가모니 그분도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이렇게 깨우치게 되면 뭐 해탈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주 명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화를 이루는 사주가 너무 한쪽으로 뭐 토 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든가 목으로 너무 치우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골고루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구애됨이 없이 서로 상생할 건 서로 상생하고 필요 없는 건 서로 극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주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가지,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사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 해월, 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할 때이고, 그 다음에 인월, 묘월은 목이 왕할 때이고, 그 다음에 4월, 5월은 화가 왕할 때이고, 신월, 6월 같은 경우는 금이 왕하고, 진술, 충미, 월은 토가 왕한 때이죠. 그래서 원령 자체에서 어느 한 오행이 벌써 등령 내지는 득세했다고 해서 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글자들을 가지고 중화를 이루는 것이 왕세에 대한 중화가 되는 거고요. 또 월지에 따라서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에 해당이 되고, 임유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면서 봄에 따뜻한 봄이고, 그 다음에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하면서 뜨거운 여름이고, 그 다음에 신유월은 금이 왕하면서 서늘한 가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적인 측면도 이 월지 자체, 월주에서 가지고 있는데, 월간보다는 월지가 그만큼 왕세라든가 한열에 대한 어떤 개념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왕세와 한열을 갖다가 중화시키는데, 그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왕세가, 일단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봐야 되고, 일간이 약하면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거고, 일간이 강하면 강한 일간을 억제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주를 배합하고 중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주 추명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도 보시면 자, 일간은 을목인 것이고, 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그냥 너무 추상적이지만 이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과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의 특성에 따라서 사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면,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 그 다음에 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을 알아야 되겠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무. 그래서 나무 목자를 쓰게 되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다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겠죠. 음목. 그래서
을목은 음목이다.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같은 목이네요. 네, 그렇죠. 같은 식구라고 보면 되겠는데, 하나는 간목, 갑자를 쓰는 간목이고, 하나는 을자를 쓰는 을목.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해서 이거는 양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양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이다라고 해서 큰 대리목이 아니고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가면 여러 가지 나무, 풀, 여러 가지 것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굵직굵직하고 하늘 높이 쑥쑥쑥쑥 자라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을 바로 대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은행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전나무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작은 개념의 나무가 아니라 큰 개념의 나무죠. 그러면 요거와 상대되는 양목인 간목과 상대되는 개념 음목인 을목은 어떤 나무냐면은 회초 내지는 회목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회초 내지는 회목. 회초라고 하는 것은 풀을 뜻하고,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지만, 간목과 같이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꽃을 피우는 작은 나무 같은 거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나리 같은 거죠. 개나리 같은 거. 약간 재질은 나무 같으면서도 풀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이 회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회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풀, 장미라든가, 장미도 약간 나무 같은 재질이네요. 난초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개나리 같은 것도 이렇게 회초라고 해서 그러한 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을목과 간목은 같은 나무에 속하는 목이다 하더라도, 음목인 을목하고 양목인 간목하고는 그 모양새라든가 성질면이 좀 다르죠. 을목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죠. 풀 같은 거는 이렇게 잘 휘고, 갈대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갈대. 그래서 저는 간목과 을목을 설명할 때, 을목은 갈대요, 간목은 참나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참나무와 같은 큰 나무고요. 을목은 갈대같이 이렇게 잘 휘고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풀 같은 것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크고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작벌에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간목 같은 경우도 뭐예요? 목화 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죠. 목화 통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동량지목은 큰 나무, 다 자란 나무를 베어서 기둥이라든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석가래라든가 이렇게 대들보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을목은 이렇게 회목, 회초와 같고 갈대 같은 그런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연약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쓰기는 좀 어렵고요.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화사하게 피우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에도 개나리라든가 벚꽃 같은 것이 피고, 목련도 피고 그렇죠. 근데 벚꽃이라든가 이런 목련 같은 경우에는 좀 간목 같은 재질이죠. 근데 또 벚꽃이라든가 목련을 베다 우리가 또 동량지목으로 썼다라는 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큰 나무이긴 해도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회목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도 꽃을 피우는 그런 화초들이 많이 있고요. 가을 같은 경우는 들국화라든가 아니면은 코스모스 같은 경우, 그 다음 겨울에도 피는 인동초 같은 그러한 꽃들도 있죠. 외국에는 에델바이스 같은 것, 서울에서 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을목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화초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원령에 따라서 배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을목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날 때는 일간이 왕하면서 봄에 태어났죠. 그러면 일단은 화가 있고 물이 있어서 물을 줘야 봄의 나무가 봄의 화초가 물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우는 거고요. 여름에 4월, 5월에
화초는 뭐예요? 일단은 뭐 뜨겁기 때문에 자기의 기량은 일단 만방에 펼쳐놨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뭐예요? 물을 잘 줘야 되는 거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금의 기운, 너무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일단 많은 물은 필요가 없지만 따뜻한 화가 있어서 을목을 갖다가 좀 따뜻하게 해주면 되겠고, 지금같이 해자축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엄동설한이라고 하죠.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단 화초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합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같이 이제 해월에 이렇게 을목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를 이제 놓고 보면 되죠.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이 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오게 되고, 그야말로 이때부터는 엄동설한이라, 이 말을 제가 이제 앞으로 해월, 자월, 축월을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쓸 거예요. 엄동설한, 엄청 춥고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그러한 것이죠. 설이라고 하는 것은 눈설자죠. 즉 뭐예요? 물이 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음이 언다라고 하는 뜻. 근데 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뭐예요? 북방, 제가 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해자축은 북쪽에 속하면서 관장하는 것은 뭐예요? 수가 관장하는 수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저께 간목도 마찬가지고 오늘 을목도 마찬가지고, 월령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입니다. 인성. 물론 이제 간목으로 봤을 때는 편인이 될 것이고, 오늘 을목이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건 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정인이 됐던 편인이 됐던 나를 생주해주는 엄마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월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그죠?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물이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생활하기가 좀 매우 어렵겠죠. 여러분들 한겨울에 화초 키운다고 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얼음을 주면 그 꽃나무가 살까요, 죽을까요? 얼음은 마치 뭐가 같냐면 면독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깨진 얼음은 자칫 잘못하면 손도 벨 수가 있죠. 너 날카로우면. 그죠? 얼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작은 이런 화초 같은 것에다가 얼음 덩어리를 던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을목이 다칩니다. 즉 인성이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지만 겨울에 얼게 되면은 을목은 어떻게 됩니까?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성인 수가 얼어서 목을 극하는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의 을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을목은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특히 해자축월에는 병화를 봐야지만 얼어있는 천하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다. 조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조우, 기후를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차가운 옷을 또 따뜻하게 해주는 것. 아파트 요즘 새롭게 짓는 아파트는 이제 공족이라고 하죠. 공기정화 장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내 온도를 항상 사람이 살기 좋은 적합한 온도로서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거 있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도 한결같은 온도, 추운 겨울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온도로 맞춰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명리에서 그냥 조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여름은 서늘하게 만물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로 낮춰주는 거고요. 해자축월이 굉장히 추울 때 영하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 온도도 따뜻하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온도를 맞춰준다라고 하는 것, 기후를 조절시켜준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월의 수왕절, 인성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얼어 있으면 을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게 되면 일간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게 되면 이 따뜻한 화로 인해서 물이 얼지 않고 물이 녹아야지만 목을 생할 수 있죠. 또 특히 꼭 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강이라든가 저기 강원도 산골 같은데 냇가라든가 강이 얼면은 동물들도 물이 녹아야 물을 먹는데 너 꽁꽁꽁꽁 얼어 있으면은 동물들도 물을 못 먹습니다. 한겨울에도 이렇게 얼음이 있어도. 그러면 동물들도 물을 못 먹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광고 같은 거 보면 고라니가 냇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냇가가 얼어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오한마을을 들고 와서 이 얼음을 다 깨주니까
뭐예요? 그 고라니가 이제 물을 먹더라는 그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런 광고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뭐예요? 춥기 때문에 엄동설한 그래서 요 단어를 해자축어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매우 춥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드시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보다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해월의 을목 가장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음목인 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듣고 보면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일간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음에 해당되는 나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원령은 이건 양수입니다. 물론 이제 자는 양, 축은 이렇게 가다 보면 자가 양이 되고 해수가 음이 되는 것이지만, 해수의 본기는, 이 해수의 본기는 뭐냐면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수의 본기는 뭐예요? 이건 본기가 개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이렇게 육친을 논할 때는 해수가 원래는 몸체는 음이지만은 본기가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쓰는 것이고요. 자수는 그 몸체는 양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본기가 음이기 때문에 명리에서 요거를 육친을 논할 때는 음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음대 양이면 이것이 원래 정인이 되고 얘가 편인이 되어야 되는데, 본성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을목이 해를 보게 되면 임수를 보는 것과 같아서 이거를 정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을목이 자를 보면 이거를 편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본기인 임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이거는 정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임수가 해를 보게 되면 이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자를 보게 되면 이건 그래서 편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양용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채음용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양용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몸체자, 몸은 양인데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뜻이고, 반대로 채음용양은 몸체는 음인데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는 몸체는 양인데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크게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은 해월은 목의 뭐냐면 장생처에 해당이 돼요.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든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든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해 안에는 지장간이, 해 안에는 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있고요. 무토도 있고 간목도 있고 그 다음에 임수도 있죠. 그래서 해월에 을목이라든가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중기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기가 인성이기 때문에 간목도 을목도 해를 보게 되면 통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의 생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월의 간목, 해월의 을목은 약하다,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기 때문에 일간보다는 아무래도 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월지 자체에 해수 하나 정도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모왕자상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시 해수를 다시 본다든가 임수가 투출한다든가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오히려 모왕자쇠가 돼서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물이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수범 목부한다 그러죠. 아니면 수다 목부한다고 하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게 되면 뭐예요? 물론 이제 물이 많게 되면 물이 얼 수도 있지만, 물이 많게 되면 나무가 물에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목일간이 수가 많아서 수범 목부, 수다 목부가 되면 죽어도 관각이 없다 그랬어요. 관각이 없다. 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관에다 넣고 사람을 매장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더라도 그 시신을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으면 국가에서라도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화장을 하고 연구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냥 땅에다 이렇게 묻는 그런 국가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를 가다가 객사를 하면은 그냥
그냥 사람 옛날에 그냥 냅뒀어요. 뭐 그냥 새가 와서 뜯어먹든지 뭐 고양이가 와서 뜯어먹든지 그냥 냅두고,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이 좀 양식이 있었으면, 좀 생각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시신을 갖다다가 거적대기라고 하죠. 가마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뚫뚫 말아서 한쪽에 치워주거나, 아니면 이제 돌 같은 걸 싸서 그래도 이렇게 시신을 부패하거나 내지는 산짐승이 뜯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옛날 같은 경우 조선조 뭐 고려시대 사람 죽으면 그냥 저기 안 보이는 데다 그냥 쓱 던져놨지, 누가 그걸 신경이나 썼겠냐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죽어도 관 하나 얻지 못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목부 수범목부가 되면 뭐예요, 죽어도 관각이 없다, 이런 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물이 많은 것은 좋다 나쁘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있어서 물을 녹여 주어야지만 을목이 부목되지 않고 또 수가 목을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연지부터 한번 볼게요. 연지 보면 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 자체만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다시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수다목부 수범목부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임계수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한겨울에 기온이 한 5, 60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을목 화초가 거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극 같은데 황제 펭귄 이런 것들은 새끼를 거기서 이렇게 알을 낳아서 거기서 키우지만은 사람이 거기서 살 수는 없죠. 물론 그런 남극 대륙 같은 데서도 간혹 이제 기온이 이제 좀 영상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럴 때 이끼류 같은 건 잠깐 자라다가 추워지면 그것도 이제 없어지죠. 그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다 얼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펭귄이 남극에서 알을 낳냐면, 저도 이제 그거를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봤는데, 거기는 추우니까 천적이 없다 했잖아요. 천적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해코지하게, 천적들이 좀 적잖아요. 펭귄이 물속에서야 좀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니지만, 짧은 다리를 가지고 육지에서는 도망가봤자 어떻게 돼요? 멀리 못 도망가죠. 그러면 사자 있는데 이렇게 서식하게 되면 펭귄은 몰살당합니다. 그죠?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네들이 천적이 좀 그나마 적은 남극 대륙 같은 데서 번식을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종종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좋아서 그랬겠냐고요. 좋아서, 먹고 살기가 좋아서.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해수 하나 있을 때 영하 10도였다라고 하면 자수가 하나 더 생기면 뭐예요? 영하 20도, 30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목 같으면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용도로라도 쓴다라고 하지만, 을목은 아무리 좋은 경금 정관이라 하더라도 좋지 못하죠. 오히려 경금이 하는 짓은 금생수함으로 인해서 수를 더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결코 좋지 못합니다. 을목이 해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가 많게 되면 화초가 얼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을 봤어요. 그래서 월지가 해에다가 묘를 보게 되면 삼합을 구성하게 돼 해묘이 목국을 짜게 되는데, 하나가 빠지죠. 해수가 아니라 미토가 빠지기 때문에 해묘 목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묘목이라고만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완전한 삼합은 아니라고 해서 삼합에 준한다, 삼합과 흡사하다라고 해서 준삼합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해월의 묘목을 보면 기후 자체가 따뜻해지는 건 아니지만, 목이 세력이 마치 춘목과 같이 왕해진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절실한데, 이거는 병화가 아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같은 것이 좀 있어서 생주해주면은 그나마 좀 낫긴 한데, 해수에 묘목이 합한다 하더라도 해중 간목은 그래도 정화를 생주하기가 좀 어렵겠고요. 또 정화 입장에서 또 해수에다가 해묘한목 한다 하더라도 또 자수까지 있는 입장에서는 정화로서 전혀 조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화가 하나 있는 것만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후의 공력은 크게 떨어진다. 쉬운 말로 한겨울에 따뜻하게 할 때는 태양이 떠야 되는데 태양은 없는데 작은 우리
핫팩 있죠, 핫팩. 비비면 좀 따뜻해지는 거, 그거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역시나 화를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론해 보면서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월의 을목이었고요. 묘를 봐서 해묘 한목한다 하더라도 한기가 가시는 것은 아니고 월간에 있는 정화를 가지고 따뜻하게 조호해야 되는데 정화는 공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또 자수의 경금까지 있다 보니까 한기가 조금 더 가중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보는 글자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병자, 정축, 무인까지도 화를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사, 이모, 그 다음에 병술정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글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천근에 투출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해묘 한목에서 이제 목이 세력을 얻게 되니까 간목이 좀 병화가 좀 살아난다 하더라도 역시나 해월의 자수에다가 시지에서 자수 하나 보게 되면 기운은 좀 더 떨어지죠. 그래도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세 같은 경우는 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이 병화가 좀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인신묘 임진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화기가 약한 건 아닙니다. 임진이라 하더라도. 그다음 계사 가보면은 초년에 금수가 좀 망할 때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30대부터 운세가 좋아지는 것. 여명으로 태어나도 여자 같은 경우 병술대운은 나쁘지 않을 거지만 을류 갑신대운 좀 넘어서 개미 이모 이렇게 가게 되면 운세 사주 자체가 이제 화가 살아나는 운세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화가 있는 생시를 보더라도 대운은 흡사하게 보면 되겠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는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축토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정축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병술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병술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병화가 술에 앉아 있기 때문에 수기가 하나가 없어지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는 것을 약간 습기를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병화가 있으니까 병화가 그래도 술에 뿌리는 둘 수 있죠. 아까 병자시는 병화가 뿌리가 전혀 없었지만 술에 약간이라도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정해시가 있었죠. 정해시가 되면은 역시나 똑같은 조건인데 해수가 한이 다시 늘었기 때문에 기온은 더 떨어지는데, 아무리 정화 2개 있다 하더라도 병화 하나 있는 것만 못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무인시를 봤어요. 무인시 선생님, 이는 나무인데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인목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지장간이 지금 이게 일본어로 바뀌었네요. 일본. 잠깐만요. 자판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한글이 일본 히라가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인 안에 여러분들 지장간들도 잘 엄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목이 왕한 것은 맞지만은 장생된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사중 병화도 쓸 수 있지만 인중의 병화도 그만큼 약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물론 이제 천간으로 병화가 투출되게 되면 더욱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중 병화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무인시도 이렇게 놓고 봤습니다. 물론 이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의 용도가 있지만은, 이 명식 같은 경우는 수가 지지에만 있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토가 있어도 그렇게 효용은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진시 경금 투출하는 거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는 시지의 사중 병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화가 있으면 정화도 이 사화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중 병화, 그 다음에 정화도 다 쓸 수가 있는데, 천간에 이거는 신금이 투출하는 게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금이 좀 뿌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능히 을목 같은 경우는 베어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어서 눈치는 보죠. 신금 입장에서 정화를 보게 되면 칠살이기 때문에 신금이 을목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생선가게에서 고양이가 생선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주인이 고양이를 이렇게
고양이가 생선을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대.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임계수가 와서 얘가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신금은 을목을 갖다가 파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생선 가게에 고양이 있으면 언젠가 그 고양이를 한번 생선을 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모씨 같은 경우는 정인인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해월에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는 원령인 해중 임수가 투출한 것이고, 이 임수는 약한 임수가 아니라 굉장히 왕한 임수죠. 아까 뭐가 된다 했죠? 이거 수다 목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월 내진 자월에 내지는 해월에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을목이 물론 묘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뿌리가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나무가 물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좀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무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갑신시도 그렇고요. 특히 을묘시 같은 경우,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요 묘목이 있어서 해묘한목해서 을목이 좀 그래도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유시를 보게 되면 묘유상충이 되죠. 이거는 결국 좋은 생신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해월의 을목, 자,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